안녕 겉박차 크리에이터 전인창입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 어플 뭐 쓰시나요? 저는 플로를 쓰고 있는데요. 음악도 음악이지만 사실 이현님이 오디오가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책 읽기 힘들 때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원해독백 채널에 승원님이 게스트로 나오신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내 채널이 좀 빠르게 성장하면 광고 단가도 그에 맞게 좀 높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일하면서 유튜버 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두 가지 중 하나가 저 광고 단가는 얼마나 받아요? 였습니다. 이게 사실 정확한 기준도 없고 검색해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낮게 받고 있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요. 실제로 제가 일할 때 어떤 유튜버분이 계셨는데 구독자가 꽤 있는 채널인데도 광고 단가를 3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채널을 일단 먼저 분석을 하고 타 채널이랑 비교를 한 다음에 광고 단가를 약 200만 원까지 올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낮게 받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 채널의 단가 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 단가는 자기가 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참고할 게 없으니까요. 일단 제가 구독자별로 얼마를 받는지 이 단가 기준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걸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게 좀 대략적인 단가거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략적인 단가입니다. 이게 왜 대략적이냐? 내가 200만 유튜버여도 200만 원 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내가 20만 유튜버여도 2천만 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표는 그렇게 의미가 크지는 않아요. 단지 정말 내 단가를 정할 때 희끄무레하게나마 이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단가는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관련 플랫폼 중에 블링이랑 유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 채널 리스트를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내 채널을 찾았다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예상 단가를 혹은 내 채널을 못 찾았다 하시면 내 채널과 비슷한 카테고리, 평균 조회수, 구독자 수를 보유한 채널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예상 단가와 비슷하게 내 단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플랫폼에 있는 단가들은 대부분 구독자 수와 평균 조회수를 토대로 나온 예상 단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광고를 받기 시작하는 초보 유튜버 분들이라면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단점이 있다면 해당 플랫폼에는 가입 기준이 있어요. 바로 구독자 수인데요. 채널 인증이 완료되어야 최종 가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종 가입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채널의 단가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브랜디드 협업 진행 욕심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플랫폼에 가입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런 플랫폼들은 유튜버만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들도 가입을 하거든요. 약간 알바 천국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광고주들도 가입을 해서 광고 모집글을 올립니다. 그럼 거기에 지원을 해서 좀 주도적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플랫폼들을 이용하지 않고도 단가를 설정하는 방법 있습니다. 바로 CPB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CPB란 조회수당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유료 광고 포함 콘텐츠를 올리고 일주일 뒤에 광고비를 조회수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때 조회수당 가격이 100원으로 측정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요. 즉 100보다 낮으면 광고비 대비 조회수가 잘 나온 거, 100보다 높으면 광고비 대비 조회수가 잘 안 나온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CPB 계산 공식을 역이용하면 내 채널의 단가도 설정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채널의 평균 조회수가 1만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만 곱하기 100 또는 심플하게 뒤에 0을 두 개 붙여도 됩니다. 그럼 내 채널의 단가는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끔 너무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광고 단가는 자기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광고를 아주 가끔 진행해도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 평균 조회수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고 나는 영상을 매일 올리니까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광고를 넣어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평균 조회수에 50 또는 70을 곱해도 되는 거겠죠. 광고 단가를 좀 낮추는 대신 성사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 이 브랜디드 협업 진행 난이도와 관련해서 단가를 좀 조절해도 됩니다. 여행지 또는 팝업 스토어를 직접 방문해야 돼서 내가 어디 좀 먼 곳으로 가야 된다. 다이어트 보조식품이나 운동기구 사용 전후, 즉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주일이나 한 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광고 단가를 좀 높게 받아도 되겠죠. 다음 또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한 번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광고 단가는 자기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둘째, 블링이나 유아 같은 플랫폼에 가입하여 내 채널 또는 나와 비슷한 채널의 예상 단가를 기준으로 단가를 설정할 수 있다. 셋째, CPB 계산 공식을 역이용, 즉 평균 조회수 곱하기 100을 해서 단가를 정할 수 있다. 넷째, 브랜디드 협업 관련해서 전략을 생각해보고 그에 따라 단가를 좀 낮게 설정할 수도 있다. 마지막, 브랜디드 협업 진행 난이도에 따라서 이
단가를 조금씩 조정한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 둘 다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랫폼에서 측정한 내 채널 단가를 기준으로 CPV 계산 공식을 사용해 나온 결과를 좀 조절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가를 설정하게 되면 그게 바로 내 채널의 브랜디드 단가입니다. 저희 저번 영상에서 브랜디드 단가, 기획 PPL 단가 얘기도 잠깐 했었죠. 이렇게 설정한 브랜디드 단가에 곱하기 0.6을 하면 그게 바로 기획 PPL 단가고요. 혹시 내가 단순 PPL도 하고 싶다 그러면 곱하기 0.3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살짝 문제가 있는데요. 광고주 측에서는 크리에이터를 선정할 때 구독자 수만 좀 중점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제가 브랜디드 협업을 진행했을 때 일인데 한 개의 광고에 구독자 200만인 채널이랑 2만인 채널이 지원을 했었는데 문제가 200만 채널의 평균 조회수는 1만이었고 2만인 채널의 평균 조회수는 1.5만 이었습니다. 한 채널은 알고리즘에서 이미 벗어난 채널이었고 한 채널은 이제 막 성장을 하던 채널이었어요. 광고 단가는 각각 200만원, 50만원이었는데 2만 채널이 일단 광고 단가가 진짜 낮았고 영상의 퀄리티나 조회수도 훨씬 더 좋았거든요. 하지만 광고주는 구독자 수만 보고 200만인 채널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말리긴 했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광고주 측은 보통 구독자 수만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메일을 쓸 때 힘을 좀 줘야 합니다. 이걸 떠나서 사실 비즈니스 메일 작성해본 경험이 없으면 메일 답장 자체도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저도 입사하고 나서 메일 쓰는 게 진짜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메일 답장하는 법을 좀 얘기해볼 예정인데요. 단순 답장을 떠나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즉 광고 성사율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어필 메일 작성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단가는 자기가 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유튜브를 하면 사실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회사를 가면 내가 아무리 연봉 협상을 하더라도 어쨌든 회사가 저희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가치를 정하는 거잖아요. 나 저번 달에 진짜 열심히 일했고 노력도 많이 했고 시간도 많이 썼으니까 돈 더 드세요.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유튜브는 내가 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값어치를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뭐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대부분의 것을 정해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표라던가 입어야 될 옷이라던가 뭐 귀가 시간이라던가 등등. 성인이 되고 나서는 좀 자유로워졌다 해도 사실 다른 사람에 의해 무언가를 정하게 될 때가 많고요. 그래서 막상 나의 것이 생기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좀 정하려고 하니 진짜 온전히 혼자 무언가를 결정해 본 적이 없으니까 더 어렵고 감이 안 잡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이게 맞나? 하면서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가치를 정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고민만 하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어필 제한 메일 작성법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가치를 키우는 전 인턴이었습니다.